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사실 도입한 지 지금 3년 차입니다. 처음에 도입부터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요. 3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것 같고요. 일단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후에 영어 학습에 대한 중요도나 혹은 비중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입 전략 수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영어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죠. 그 비중하고 상관없이 또 나름대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수능 영어 성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학별로 우리 수험생의 영어 성적이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학습 및 지원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학습 방법 점수에 따른 유불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형 요소 위주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서 그 전형에 따른 유불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능 영어 성적 활용 방법 첫 번째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시에서 수능 영어 성적 활용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반영 비율을 배정해서 그 전체의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 점수를 점수로 산출한 다음에 영어의 등급별 점수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그런 식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불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점수,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학교별로 살펴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학별 수능 영어 성적 활용 예로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이외의 기타 대다수의 대학들은요, 그 영역별 가중치를 정해서 일정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는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점수를 산출한 다음 영어의 등급별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대, 서울대, 충남대 등은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점수를 가지고 산출을 한 다음에 영어의 등급별 점수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능 영어 성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하게도 서울교대와 그리고 고신대 의예과 등은 영어를 단순히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패스페일이죠. 네, 그래서 요구하는 등급만 맞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 성적 활용 방법, 자, 두 번째입니다. 각 대학마다 등급 간의 점수 차를 두고 있죠. 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각 대학마다 그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간의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급 간에도 점수 차이가 다릅니다. 네, 이 소리는 대부분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 간의 점수가 커지는데 결국은 대학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등급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대학에서 특정 대학에서 일정 등급 이하의 학생은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등급 간 점수를 확 벌려놓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실예로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을 보면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는 5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는 7.5점 정도 나고요.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는 12.5점이 납니다. 결국은 등급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1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올해 2020학년도 주요 대학의 어떤 변화를 그 핵심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영어 가중치 반영 비율의 변화 대학입니다.
한국 외대죠.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0% 정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5%를 낮춰서 15%로 줄였고요. 그러면 어느 과목이 늘었을까요? 국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수학교육과입니다. 이제 이건 교육과이다 보니까 수학의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뺐을까요? 영어에서 10% 정도 낮춰서 15%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대 국제산업정보학과는요, 이례적으로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70%였었는데, 10% 낮춘 60%로 이제 올해는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간호학과는요, 그 반영 비율 대학이었는데, 이제 가산점 부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어 등급 간의 어떤 점수차 변화 대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화여대가 있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 국수영탐의 반영 비율이 25%씩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등급 간 점수차를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하고 2등급 점수차가 4점에서 이제 2점으로 줄었고요. 1등급하고 3등급 간의 점수차는 8점에서 6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2등급하고 3등급 간의 점수차는 같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역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대랑 경기대학인데요. 이 중앙대와 경기대는 영어 등급 간의 점수차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래서 커져서 영향력이 확대된 그런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영어의 그 학습 비중이나 이런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에선 영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가장 다른 과목보다도 빨리 일정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걸 유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